저희 함께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발등 찍혔다는 한 가정주부 사연인데요. 함께할 사연 바로 이겁니다. 오피스 와이프 둔 남편, 이혼해야 할까요?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부부는 사랑으로 사귀다 정이 들어 결혼하고 또 의리로 사는 관계라고 했던가요? 저와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10년 넘어가면서 저희 부부 역시 사랑보다는 정과 의리로 살았는데요. 하지만 평범하던 저의 일상이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말라니까, 예인 씨. 자기야, 내가 누구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잘 자. 자기 내 꿈 꿔. 여보. 응? 지금 뭐해? 밖에서 추운데? 깜짝이야, 이거 아니. 갑자기 뭐? 아니. 여기 계속 있었어? 아니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네. 왜 그렇게 놀라? 당신 수상하다. 왜 그래? 아이고, 수상하게 뭘 수상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놀란 거지. 뭐 수상하기는. 갑자기 튀어나온다. 10분 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아유. 뭐가 수상하다 진짜 자기. 아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배고프니까 저녁 다 됐어? 좀 전에 밥 먹었어 자기. 빨리 들어가자고. 수상해. 그렇게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찮게 보게 된 건데 거기에 남편의 직장 동료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야, 장진태! 너 이거 대체 이게 뭐야? 뭐 장예인? 이 여자 뭐 하는 여자야? 두 사람 설마 바람 피우고 뭐 그런 거니 지금? 잠깐. 그 남의 휴대폰을 자꾸 함부로 보고 그래. 그리고 예인 씨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냥 직장 동료야 그냥. 예인 씨는 직장 동료? 아이고 너 지금 그냥 직장 동료를 와이프라고 부르니? 매일 같이 점심 먹고 출퇴근하고 같이 하면서 퇴근하면 영화 보고 술도 마시는데 이게 바람이 아니면 친해지기 바람 이런 거라도 찍는다는 거야? 뭐야? 당신이 이거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요즘 좀 직장 동료랑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게 요즘 트렌드야 이게.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끼리 이렇게 당신이랑 같이 있는 시간만큼이나 같이 자주 있는데 친근하게 지내고 그래야지. 그러면 뭐 계속 그렇게 오래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냉랭하게 지내나? 내 눈 못 보고 더 버벅버벅 대고 있지? 뭔가 있어. 회사 뭔가 생활 있어.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그거를. 남편은 오히려 회사에서 매일 보는 직장 동료인데 뭘 어쩌란 거냐며 저에게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뿐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편. 하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하기 힘듭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직장 내에서 그 부부관계처럼 친밀함을 유지하는 관계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사연이 온 것 같아요. 사연 속에 남편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가정주부로서 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편하고 아이들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고 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A 씨가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일단 먼저 갑자기 바빠졌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 왠지 다른 때와 다르게 이렇게 들떠 보였던 겁니다. 이 아내들은 이 남편에 관련된 무서운 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상해서 휴대폰을 주시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같은 회사에 있던 그 같은 조직 내에 유부녀 여성과 보고 싶다. 빨리 가겠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 받고 또 퇴근 후에도 같이 술도 마시고 마치 연인처럼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남편은 그거 장난이었다. 평범한 직장 동료인데 당신이 오해하는 거다. 그리고 회사에서 매일 보는 직장 동료인데 뭘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도리어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A 씨는 이게 선도 감정도 넘지 않았다는 이 남편의 해명 믿을 수 없죠.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도 그렇게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비밀도 많고 한 이 남자에 대해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매일 이 삶이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혼 상담하시면 이런 사연이 많이 있습니까?
징그럽게 많습니다. 그래요. 정말 걱정될 정도인데 어. 우리가 함께 일을 한다는 게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가만 생각해 보면 뭐 회식하고 뭐 야근하고 이 시간이 우리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머무는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 함께 일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요. 동시에 이 공동의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애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 협력이 때로는 위로가 굉장히 일반적이어야 할 이 관계들이 아주 친밀하고도 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요즘은 마치 이런 오피스 곧 사무실에서 마치 내 아내와 같은 내 남편과 같은 이런 일종의 연인 관계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그리고 마치 이런 게 없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며 서로 훈장 달듯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상담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혼을 하겠다가 아니고 제일 먼저 오셔서 뭐 하냐면 나는 위자료부터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회사와 관련해서 내가 직접 그 여인을 혹은 그 남자를 만나겠다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픈 이야기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인데 적반하장의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상담 현장에서는 정말 저도 상담자지만 화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면은 차 마시러 가 둘이. 네. 그것도 얘기하고 올라와. 그리고 9 to 6잖아요. 네. 같이 내내 있어. 그리고 끝나면 또 뭐 맥주 한잔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그 대해서? 둘이 자주 사라지는 거는 그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내 연애할 때나 생기는 네. 일인데. 친한 직장 동료는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코드가 잘 맞는다 그러잖아요. 호흡도 잘 맞고 일이 착착 티키타카 잘 되고 이런 커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그런데 은밀하게 뭔가가 여럿씩 식사 갑시다. 아니 우리 둘만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둘만 빠지고 둘 대화한 내용도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진짜 친한 이런 것들은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이성 간에는. 아니, 조금 그리고- 여기 의심스러워.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네. 조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특정 두 사람만 너무 친해져 버리면은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네. 수도 있겠죠. 회사 내에서도 괜한 오해를 받죠. 저 오해 받죠.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좀 친근하게 지내도 이렇게 지켜야 될 선이라는 거 이런 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좀 여직원 쪽에서 좀 친근하게 대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남자 직원이 갑자기 또 확 무슨 뭐 좀 더 오바를 한다든가 뭐 이런 좀 촌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 예. 아니야. 친근한 거는 뭐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뭐 이래서 좋긴 한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은 명확하게 선을 있지 넘었다. 않을까. 그렇죠. 아니, 결국은 선을 지키지 못하면 다 망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 내가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위험을 키우는 문제이고 동시에 가정에서도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마치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새로운 좋은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아서 인생이 잠깐 봄이 오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북풍 한 설이 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인생을 약속했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큰 인생의 배신이고요. 동시에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런 문제로 혹시 어려움을 겪거나 속상함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겠죠? 그럼요. 이런 역지사지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아니 와이프나 허스밴드는 하나죠. 그 앞에 오피스를 붙여서 뭐 회사 따로 집 따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데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어때요?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그러니까 일단 한 통계에 따르면요. 10명 중에 3명이 직장에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를 두고 있다. 이런 통계가 집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많네. 사실 직장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한 아침 식구들도 개개인 다 친하고 팀워크도 좋고 하지만 좋아요. 우리는 오피스 프렌드, 친구들이잖아요. 브랜드. 그런데 이제 직장이라는 공간 때문에 내가 내 일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시간도 물리적으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오피스라는 단어만 붙였지 실질적으로는 불륜 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정신적인 외도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정신적인 외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또 직장이기도 합니다. 참.
사연에서 남편은 직장 동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는 바람을 피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서로 다른 주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가 직장 동료일 뿐입니까? 그 우리 사연에서 그래. 말씀 나온 거 보면 자기야, 뭐 내 꿈꿔, 뭐야, 보고 싶다, 빨리 갈게, 당신 때문에 산다. 아, 그래. 이게 이거는 무슨 직장 동료입니까? 이거는 선을 선을 넘었어.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게 뭐예요? 말 자체가 그러면 친한 동료면 오피스 프렌드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법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정신적 사랑 혹은 칭찬 이런 것만 있었다 뿐이지 내가 성관계나 이런 것까지 이르는 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부정한 행위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연도 있었냐면은 오피스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제가 그 직장인인데 어떤 여자 직원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게 없어요. 속칭 짝사랑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이게 제 아내한테 걸렸을 때 부정한 목적에서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연의 행위는 법정으로도 법정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네. 그럼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상간녀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을까요?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받아내야겠죠. 우리가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불법행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총각 행세를 했다, 뭐 처녀인 척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라는 것을 좀 입증해내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걸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반박이 되었냐면 우리 많이 활용하는 메시지 앱 있잖아요. 메시지 앱에 프로필이라고 해서 사진을 이렇게 설정해 둘 수 있는데 거기에 버젓이 가족 사진이 올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충분히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그러네. 보아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됐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이런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에 제한이 있는 건데 이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양육권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사연 속의 아내는 가정주부라고 했는데 반면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남편이 더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혹시 양육권이 남편 쪽으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우리가 이 양육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외도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바람 폈는데 어떻게 아이 양육권을 가져가? 당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조금 일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네. 바람을 피웠는데 상대방은 바람은 피우지 않았지만 아이한테 정말 평소 때 못해요. 저는 바람은 피웠는데 평소 때는 아예 진짜 너무 아이한테 잘했어. 헌신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람을 피워서 우리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양육권이 가는 게 무조건 자의 복리에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양육권을 판단할 때는 이 자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그 아이 양육권을 정할 때 그 아내분이 가정주부라면 경제력이 없으실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자의 복리를 생각했을 때 엄마가 키우는 게 훨씬 더 이 가정에서는 좋습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남편이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사안마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무조건 양육권을 못 가져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부부 양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잘 키울 수 있을지를 우리가 판단을 그러네.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흔히들 정신적인 외도는 외도가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정도까지의 행위면 이게 바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